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때 3N으로 불리며 다른 건 몰라도 돈 버는 것 하나는 기똥찼던 NC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NC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계속 최대 위기를 갱신 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대 위기죠. 2021년 NC의 주가는 주당 100만원을 돌파하고 시가총액도 21조를 훌쩍 넘겼을 정도로 잘 나갔지만 2025년 9월 4일 1시 58분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기준 19만 5천원으로 폭락한 상태죠. 심지어 4월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80% 이상 폭락한 거죠. 시가총액도 4조를 왔다 갔다 하고요. 사우디 국부펀드도 NC에 투자하면서 2대 주주 자리까지 올랐는데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주가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2024년 창사 2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 1092억을 기록했고 매출도 12% 감소했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었고요. 그리고 어느새부터, 사실 예전부터이긴 했는데 NC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저를 개돼지로 본다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NC를 개고기 식당에 비유한 글이 화제가 되면서 관심 없던 사람, NC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NC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죠. NC는 개고기 식당 그 자체다. 외국인은 질색하며 욕함, 나이 많은 사람들만 좋아함, 한국 젊은 세대도 맛보는 것조차 싫어함. 이제 그동안 장사하며 번 돈으로 새로운 식당을 차려야 하는데 버릇 못 버리고 외국인 젊은 세대 찾겠다고 민트초코 개고기, 로제 개고기 이딴 거 신메뉴라고 자랑스럽게 내거니까 망하는 거임. 원래 게임을 좋아하고 관심 있고 NC와 관련된 영상이나 글을 봤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NC의 과거부터 왜 몰락했다는 말을 듣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테지만 개고기 식당 글이 전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봐도 될 정도죠. 결론부터 말하면 NC의 몰락은 인식과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시대와 세대의 변화가 맞물리며 일어난 일이거든요. 1997년 3월 제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시절 NC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NC게임즈 이런 게 아니라 NC소프트인 것이고요. 창립자이자 현재도 대표로 있는 김택진은 한글의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죠. 창업 당시에는 주특기를 살려 NC HTML 에디터 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NC와 한국의 게임계를 뒤바꿔 놓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밟다가 나와서 바람의 나라를 만든 넥슨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송재경이죠. 당시 송재경은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고 나서 불화로 넥슨에 나온 상태였습니다. 아이네트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다른 게임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아이네트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이때 송재경은 개발하던 게임을 들고 NC소프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재경의 대학 선배였던 김택진이 팀을 인수해버렸거든요. 송재경이 개발 중이던 게임을 안 해도 이름은 아는 게임 리니지였죠. 1998년 11월 리니지가 출시되었고 IMF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PC방 열풍과 함께 리니지는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더 대박을 쳤을 수도 있죠. 리니지는 단순히 성공했다라는 타이틀로 설명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나오는 MMORPG의 대부분은 리니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신선한 게임이기도 했죠. 혈맹, 대규모 공성전, 아이템 강화 등 리니지의 시스템 자체가 당시에는 신선한 요소였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그래픽에다 당시 기준으로는 몇 개 없는 멀티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게임들과 좀 다르게 리니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요소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요소들이 넘쳐났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당시는, 아니 사실 지금도 이 자극적인 요소들이 리니지의 핵심 중 하나였죠. 우리가 90년대를 낭만의 시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 혹은 야만의 시대로까지 부르는 것처럼 당시 리니지는 기본적인 룰만 있는 무법지대와 다름없었습니다. 플레이어 킬, PK가 가장 유명하죠. 따로 결투장같이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게 아니라 길 가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죽이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죠. 아시다시피 리니지 아이템은 현금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게임 내 화폐인 아덴도 현금으로 거래되었죠. 내가 강해지면 죽여서 아이템을 뺏든 뭐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니지를 전업으로 하면서 일반 직장인 연봉의 몇 배를 버는 사람도 많았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금 강한 사람들이 게임 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것을 보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걸 보고 자신들도 더 강해지려고 미친듯이 게임을 했죠. 그렇게 해서 리니지 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6년생인데 제 나이대의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학교 끝나고 PC방에 가면 소위 린저씨라고 불리는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며 앉아 있었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언제 어느 시간에 가도 있었고요. 이게 돈이
엮이다 보니 현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피는 현실과 PK를 합친 말로 만나서 맞짱 뜨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리니지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2의 고향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NC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자명합니다. 페이 투 윈 시스템, 쉽게 말해서 돈 많이 지르면 강해질 수 있다로 갔죠. 지금도 대부분 게임들이, 특히 모바일 게임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고, 가차라고 원하는 아이템이나 뭔가가 있다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뽑는 시스템도 있지만 리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과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많은 시간이 들긴 하지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돈을 지르면 이걸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구조인데, 리니지는 돈을 안 지르면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금 유도가 심해졌죠. 하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더 리니지에 빠져들었고, 리니지 상위권 유저들은 오히려 더 존경받고 더 명예로워졌습니다. 물론 한참 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부분 유료화는 넥슨이 먼저 도입했고, 이때 당시 리니지는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을 뿐 정액제 형식으로 돈만 내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죠. 리니지를 무기로 2000년 7월 코스닥 상장까지 하게 되는데 1조 8,800억이라는 당시 기준으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자금도 빵빵해졌죠. 리니지의 신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NC는 새로운 게임들을 개발하며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NC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죠. 2003년에 출시한 리니지2는 리니지만큼 장기적으로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매출적으로 성공했고, 2004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가 등장하고 국내 MMORPG들이 우후죽순 나오며 성장세가 주춤하나 싶었지만, 앞서 말했듯 리니지의 과금 모델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였기에 매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상위 1%의 유저들이 쓰는 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빠져도 돈을 쓰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되니까요. 다만 이때부터 제기되었던 우려적인 시선이 있긴 했죠. NC의 성공을 이끈 초기 인물들이 회사를 떠났거든요.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은 회사를 떠나 독립했고, 기획을 맡았던 최서구 이사, 개발팀장이던 박용현 등 창립 멤버 대다수가 이탈했습니다. 초기부터 함께 해왔던 인물들이 나갔다는 말은 진심으로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했죠. 실제로 넥슨의 김정주, 이재웅처럼 함께 고민을 나눌 만한 공동 경영자가 없고 너무 고독하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고독하다는 건 걱정의 목소리였지만 반대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무소불위의 단독 체제이기에 김택진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로 회사가 휘청거린다는 말과 같았죠.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2008년 아이온이 출시되며 리니지 시리즈가 아닌데도 초대박을 쳤거든요. 2009년에는 리니지와 리니지2를 합친 것보다 아이온의 매출이 높을 정도였죠. 이 시기 리니지는 단일 게임 한국 최초로 누적 매출 1조를 돌파하면서 한국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IP로 자리매김했고요. 물론 돈적인 면에서 말이죠. NC는 명실상부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때 당시 NC의 이미지는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니지의 이미지는 뉴스와 언론에서 하도 까다보니 안 좋았지만 NC 자체는 지금처럼 까이지는 않았죠. 내는 게임들을 보면 작품성도 있었고 시대를 조금 더 앞서간 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게임 기업 중 가장 도전적인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적극적이었고 유의미한 성과도 냈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RPG에서는 많이 앞서 있었죠. 2012년에 출시된 블레이드 앤 소울은 비록 매출은 기대보다 낮게 나왔지만 흥행에도 성공했고, 당시에는 현존하는 MMORPG 중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NC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NC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죠. 2010년대에 들어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그냥 미니게임 수준이었던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PC로 게임하는 것보다 거부감 없이 과금하게 되는 느낌이죠. 무엇보다 모바일 시장은 사실상 모든 게임이 과금 유도를 하기에 게임사도 부담 없이 과금 유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20대도 많이 하지만 과거 게임을 좋아했고 많이 하면서 자랐지만 현실을 사느라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가정이 생겨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PC게임은 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직장인들에게 모바일 게임은 최적이었죠. 직장인들의 경우 학생이나 20대 초반들에 비해 인당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이 직장인들이 어릴 때 리니지를 하거나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에 NC에게는 말 그대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초기 NC는 의외로 바로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임사들이 우죽순 양산형으로 모바일 게임을 찍어냈을 때도 뒤짐지고 보고 있었죠. 그러다 2016년 넷마블이 NC로부터 리니지2의 IP 라이선스를 받아 리니지2
레볼루션을 출시했는데 이게 첫날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고 1개월 매출만 2060억을 찍더니 결제 유저 비율이 92%, 그러니까 게임을 깔고 플레이한 사람 100명 중 92명이 결제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MMORPG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리니지라는 IP가 얼마나 강력한지 볼 수 있는 사례였죠.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은 NC의 자체 개발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든다는 것을 깨달은 NC는 2017년 리니지 M을 내놓았죠. 사실 2016년에 이미 리니지 레드나이츠를 한번 냈지만 기존 리니지와 좀 많이 달랐기에 아예 망한 건 아니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니지 M은 달랐죠. 출시 전 간담회에서 리니지스럽게 개발했고 NC소프트답게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과거부터 이때까지 쭉 비판받았던 심각한 과금 유도와 더불어 한번 빠져든 사람은 헤어나지 못할 정도의 중독성을 일으키는 컨텐츠들까지 다 가져오겠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리니지 M은 더 진화해서 나왔습니다. 과금 유도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리니지 M은 초대박을 쳤습니다. 매출 1위는 당연했고 한국 모바일 게임 최초 1매출 130억을 찍는가 하며 2018년에 발표한 누적 매출은 1조 5천억을 돌파했죠. NC는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었고요. 이후 NC는 일종의 성공 공식처럼 리니지를 찍어냈습니다. 2019년 리니지 2M, 2021년 리니지 W 전부 대박을 쳤죠. NC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친듯이 올랐고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앞서 말했듯 돈을 많이 쓰는 헤비 유저가 어차피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그래픽이나 게임성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NC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지가 너무 흥행하다 보니 다른 게임사들도 리니지의 BM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모든 게임들이 더 과금 유도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거든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소울 시리즈의 시스템이나 영향을 크게 받은 게임을 소울 라이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동 전투로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은 적게 들일 수 있지만 성장이나 강해지는 요소를 과금으로 다 채워버리고 경쟁심을 자극하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만드는 리니지 라이크가 매달 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을 더 사행성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NC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돈 버는 게임만 개발하는 회사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했기에 욕을 먹기 시작했죠. 리니지 라이크가 많이 나왔지만 원조 맛집 리니지를 능가할 수는 없었고 한번 돈을 쓴 유저는 쓴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탈하지 않았기에 매출은 유지되었지만 NC소프트는 리니지가 모든 매출을 담당하는 리니지 소프트라고 불러도 되는 수준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리니지가 흔들리면 NC도 흔들린다는 말이었죠. 당연하게도 NC의 몰락은 리니지가 흔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리니지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이 터지면서부터죠. 리니지엠에는 스탯을 올려주는 문양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상위 유저들은 엄청난 현금을 써가며 문양을 완성시켰는데 1월 27일 갑자기 기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자 당연히 상위권 유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리니지는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을 심하게 해친다며 롤백을 선언했고 기억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사이 과금했던 유저들에게는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고 다이아라고 게임 내에서 현금처럼 쓰는 화폐로 줬죠. 언뜻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이면 뭐 돈도 돌려준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문제지 싶지만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리니지의 BM은 시간이 지나 발전해오면서 진짜 돈 빨아먹는 데는 도가 텄다라는 수준까지 와 있었습니다. 최상위권에게 일단 비싼 값으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과금 모델을 개발하고 돈을 다 빨고 나면 이걸 조금 완화해서 그 아래의 사람들도 조금 적은 값에 스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쉽게 말해서 최상위권은 따라잡힐까봐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쓰고 그 다음 아래 유저들도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과금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1위부터 꼴등까지 전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리니지는 원래 그런 게임이지하며 유지되어 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롤백을 했다는 건 극소수를 위해 다수의 유저들을 무시한 것이었기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상도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쓴 돈에 비해 적은 보상이 들어왔습니다. 10만원짜리 3만원으로 세일한다고 해서 샀더니 다시 가져가서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준 것과 같죠. 극소수 최상위 유저와 대다수 유저들 간의 싸움까지 벌어지고 개판이 된 상황에서 과거였다면 그냥 넘어갔을지 몰랐지만 이 당시 다른 게임에서도 유저들이 게임사의 횡포에 대항한다며 트럭 시위를 하고 또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린저씨들도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개돼지 해방
사랑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신사답게 사과해 보름 안에 환불해라며 트럭 시위를 펼쳐줘. 결국 NC도 이번엔 다르다는 것을 알고 현금으로는 못해줘도 쓴 만큼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재화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립니다. 리니지가 흥행했던 이유는 쭉 말했지만 꾸준히 사랑받았던 건 보통 게임의 경우 신규 머시기 대규모 업데이트 레벨 확장 이런 것들을 하며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던 이전 최고의 장비는 폭락을 맞는데 리니지는 NC가 길을 쓰고 가치를 유지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이 공식이 깨져버린 것이죠. 결국 유저수는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NC 이미지는 회복이 가능한가 싶은 수준으로 타격을 입었죠. 사건이 터지면서 리니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이 말은 신규 유저 유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출의 전체를 담당했던 리니지가 추락해가니 NC의 돌파구는 신작밖에 없죠. 그런데 신작의 상태가 결론부터 말하면 다 망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다 싶은 수준의 혹평을 들으면서 말이죠. 호평을 받았던 블레이드 앤 소울의 후속작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완벽한 리니지 라이크였고 여성 유저와 라이트 유저들 그리고 2030에게 어필하겠다고 내놓은 트릭스터엠은 그래픽만 귀여운 리니지였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대작 TL 스론 앤 리버티도 망했고 뭐네 다 망했죠. 2030 세대에게 NC가 내놓은 게임은 해볼 가치도 없는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앞서 나온 여러가지 사건들로 이미 충성 고객의 다수도 등을 돌렸으니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기대와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NC의 미래도 안 좋게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가금 모델의 게임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게임 그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게임판의 흐름도 변하고 있고 NC가 제일 잘하는 리니지 라이크는 시장에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미 리니지를 대체하는 리니지 라이크나 RPG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어떻게 재밌는 게임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처음에 나왔던 개고기 글을 다시 떠올려보죠. NC는 감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또 실제로도 그래 보입니다.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래픽만 다른 리니지가 나왔기에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죠. 다른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넥슨도 돈슨이라고 불렸지만 따로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한 것에 반해 NC는 돈에만 집중해서 혁신과 미래를 버렸고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세대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것을 아예 감을 못 잡게 되면서 추락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NC의 회생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게임은 종합 문화 예술로도 볼 수 있기에 이미지가 엄청 중요한데 이걸 잃었으니까요. 영광과 오만 좌절의 서사 NC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